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물타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전 투자 팁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초보자분들도 제 얘기 듣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은 새로운 단계로 좀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주식이 좋아 보여서 샀어요. 한 1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매수 평단가는 7000원 정도가 된 겁니다. 7000원에 좋아 보여서 샀다. 그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샀다.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뉴스가 좋았다, 뭐 재무제표가 좋더라, 실적이 좋더라, 아니면은 차트상에서 좋은 자리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7,000원에 산 겁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좀 떨어지는 겁니다. 6,500원까지 떨어지고 좀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물타기의 욕구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7,000원 이상을 보고 들어갔는데 왜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물타기의 욕구를 받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 판단이 틀렸나 보다. 7,000원까지 다시 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다. 6,700원 정도로라도 어떻게든 평단을 맞춰야 내가 탈출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타기 욕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물타기보다는 차라리 손절이 나요. 만약에 정말 이런 생각이라면.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하긴 싫죠. 그냥 갑자기 사자마자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 10%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손절이 쉽나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는 손절 카드는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베팅을 하죠. 물타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최악으로 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손절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고, 손절하기 싫어서 물타기를 하는 분이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물타기를 해서 그렇게 비중을 높여버리고 또 떨어지면은 더 큰 손실을 맞게 되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또 이게 7,000원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타기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럴 때 물타기 대신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7,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게 6,500원 정도가 돼서 막 물타기 욕구를 막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요, 물타기 띡 해가지고 평단 6,750원 뭐 그런 식으로 맞출 생각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매수한 1,000만원의 일부 금액, 뭐 100만원이어도 좋고요, 200만원이어도 좋고요, 50만원이어도 좋아요. 그냥 일부 금액 어느 정도 되는 거를 매도를 하세요. 그냥 그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그거 부분 손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50만원 매도, 100만원 매도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1,000만원어치를 사고 50만원 매도해봤자 950만원 정도가 여전히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리스크는 되게 높은 상태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큰 터닝 포인트, 베이비 스텝이긴 한데 굉장히 위대한 스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첫 스텝 100만원을 매도했다는 거는 잠깐 보면 이거는 손실 매도하고서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수익으로 마무리할 거야 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서 일단은 100만원만 매도를 한 거거든요. 최초에 7,000원에 사서 6,500원 정도 됐을 때 부분 매도를 했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도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던가,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6,000원이 되고 5,500원이 되고 그러면 남은 현금으로 그때는 다시 재매수를 해서 평단을 더 낮춘다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일부 또 부분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그 파동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100만원, 50만원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적으로 내가 매수 매도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물렸으니까 짜증나, 손절해, 물타, 이런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여력을 키우고 평단을 낮춰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비중이 막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타기로 계속 이걸 해결하게 되면 평단은 계속 내려갈 수 있지만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반토막 나면은 주식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중을 딱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가 작아지는 거고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첫 매수하고서 괴리감이 커졌을 때 그때 부분 매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부분 매도라고 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커지면서 또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반복하면 손실 금액이 누적이 되거든요.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7,000원이라는 가격에 막무가내로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그런 부담감을 자초한 거지, 그 이후에 그 부담감을 극복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커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분 매도하고 매수하고 부분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평단이 6,5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면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사고 팔고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7,000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평단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파동을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되니까 짜증만 나고, 아 내가 너무 빨리 샀네 라는 그런 후회만 하게 되니까 남는 게 없는 그런 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일부 매도만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싶은 건지 매도를 하고 싶은 건지 좀 기다려보고 싶은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 판단이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 100만 원 그 매도한 거로 딱 사가지고 막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100만 원 들고 있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7,500원 가면서 팔았더니 내가 앞서 손실 확정지었던 거 그 이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회치지 않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확장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손절해서 그냥 끝내고 손실 확정 짓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최초에 7,000원에 내가 1,000만 원을 산 건 잘한 거였을까?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가 사실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하필 7,000원에 사가지고 주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그렇게 키워가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되는 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떨어지니까는 그 뒤에 남는 건 나에게 숙제처럼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밖에 안 남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애초에 7,000원에 100만원 사고 6,500원에 100만원 사고 6,000원에 100만원 사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만 했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건데, 괜히 기대감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문하죠. 야, 그렇게 100만 원만 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올라갈 때도 그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뭐 가격대가 딱 6,500원 가면 사고 6,000원 가면 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런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빠르게 했다가 또 매도도 할 수 있고, 매도도 좀 빠르게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다시 할 수 있고, 뭐 그런 운용의 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유롭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식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선물 옵션 이런 거랑도 또 달라요. 이거는 뭐 청산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할해서 하고 싶은 기간만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이렇게 큰 거래량에 유동성이 높은 투자 대상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투자가 어딨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안 그렇거든요. 부동산 덩어리로 한번 사고 덩어리로 팔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립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사고, 또 팔 때도 조립하면서 만들어가면서 팔고, 살 때 팔 때 그림이 전혀 다르게 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인즉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면은 주식에 눈을 뜨는 거고, 제가 첫 스텝 뭐라 그랬죠? 물타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평가 손실이 몇 프로이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일부라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손실 확정 지으면서 팔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팔아서 나온 현금을 또 그냥 무지성으로 물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목에다가 물타기에다 보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관리하는 쪽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 그때서야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했던 그 결대로 조금은 관점이 이동이 되는 걸 거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길을 거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좀 따라서 걷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큰 걱정 없이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식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영상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유튜브 가면 거기에는 더 많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는 같이 두 유튜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